안녕하세요. 투머치 팍입니다. 8월 11일 목요일까지 주식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일은 3200선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에코 프로비엠이 오늘 MSCI 지수 편입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라든지 에코 프로 HN까지 계속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에코 프로와 에코 프로 HN은 3분기에 지분 수합을 앞두고 있다는 이슈 같이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금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3200선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876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수는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4.74%나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디램 가격 하락 등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황에 다시 한번 먹구름이 들이온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발표 후 물가 상승 압력 둔화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지만 전날 나스닥 하락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진이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었고요. 최근 상승하는 기업들을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 테이펙스가 3,416억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면서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 7.74% 상승하였고요. MSCI 지수 편입 같이 된 종목 SKIE 테크놀로지가 오늘 7.4%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이펙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테이펙스는 테이프 쪽에서 한우물을 파면서 1년 새 주가가 무려 180%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택배용 테이프의 특수가 이루어지는 업황이 되었는데요. 2차 전지와 전기차용 매출까지 확대된다는 부분에서 친환경 소재를 만들어낸다는 제품 쪽으로도 앞으로 실적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밸류에이션까지 모두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택배용 테이프가 많이 팔린 데다가 2차 전지와 친환경까지 3박자를 갖췄다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본업에 더해지는 신규 소재 모멘텀에 주목하자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68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할 전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4일 덕산 테코피아에 대해서 신규 소재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에 상반기에만 2개의 소재를 고객사의 품질 평가를 완료했다는 부분, 하반기에는 그간 준비해온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공급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덕산 테코피아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늘어난 293억 원, 영업이익은 55%나 증가한 68억 원으로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OLED 소재는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영향으로 고객사의 재고 축적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OLED 노트북 출하 확대 효과 또한 반영될 전망이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HCDS 수요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납품을 시작한 실리콘 계열 프리커서의 공급 확대와 함께 2분기 퀄 완료 후 소량 납품을 시작한 메탈 계열 프리커서 출하 효과 또한 반영될 전망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믹스 개선 효과에 힘입어서 전분기에 이어서 영업이익률이 2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년 납품을 목표로 메모리 및 비메모리향의 신규 소재들의 품질 평가를 준비 중에 있고요. 일본 업체들의 독과점인 PI 모노머 또한 국산화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일 에코프로 HN 주가가 또 7%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43억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16%나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은 시가총액 5,797억 원이고요. 코스닥 순위는 16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또 오늘 MSCI 지수 8월 정기 변경에서 한국 지수에 새로 편입된 에코프로비엠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하여 가치지수에 편입된 SKIE 테크놀로지와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HN과 에코프로 BM까지 전기차 시장에 앞서서 계속해서 주가가 먼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하면서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가운데 에코프로 HN의 연결 자회사 편입을 위한 지분 수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3분기 내에 에코프로 HN과 지분 수합에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의 20일에 예정된 무상증자 신주 상장 이후 늦어도 9에서 10월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HN은 지난 5월 에코프로에서 분할돼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장치 등 환경 사업 부문을 떼어내서 에코프로 HN을 설립하고 존속회사 에코프로는 자회사 지분 관리와 투자 목적을 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비율은 당시 에코프로 HN과 에코프로가 0.169 대 0.831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에코프로 HN은 전 세계 기업들의 환경, 사회 책임 지배구조, ESG 경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가운데 화학 필터라든지 온실가스 분해, 대기 방지 시스템, 청정 개발체 사업 영역의 높은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고요. 보유한 촉매 기술이라든지 마이크로웨이브 기술, 필터 기술 등은 국내에서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자회사 지분 관리와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 HN의 지분율은 0.95%에 불과한데요.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이 강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 HN과 지분 수합을 통한 자회사 편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HN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서고 이동채 회장을 비롯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에코프로 HN 지분 18.3%와 에코프로가 발행하는 신주를 맞교환하는 지분 수합을 통해서 지분율을 높일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과세 이연 특례 제도도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부분, 내년까지만 유효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에코프로 HN이 300% 무상증자를 결정한 것도 이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회장 등 에코프로 HN의 최대 주주 측이 받을 수 있는 지주사 에코프로에 신주가 많아지려면 에코프로의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신규 발행되는 주식만큼 권리락을 통해서 주당 가격을 낮춰 거래되기 때문에 실제 주주들이 보유한 전체 주식 가치는 증자 전과 차이가 없게 되는데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다는 등 유통 물량이 활발해지면 긍정적인 신호로 호재로 꼽히기도 한다는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신주 상장 이후에 주식 매수 청구 기간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관련주들을 가치를 평가받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의 가치 평가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AP 시장에 지각 변동이 나온다는 소식으로 테스나와 하나마이크론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중장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테스트 아웃소싱 비중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테스나라든지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아크의 수혜가 전망된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시노스 출하량은 내년 기준 전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증가 라인업과 중화권 업체 채택 확대로 기저효과에 따라서 더욱더 전년 대비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TSMC의 산소 공급 장치 오염 사고 발생에도
생산 차질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일부 부품 생산 차질이 발생했지만 애플을 선대응하고 애플도 평년보다 빠르게 부품을 주문한 점을 고려하면 아이폰의 10월 출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98 출시도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스냅드래곤 증가 라인업을 수주했기 때문에 전체 퀄컴 AP 수주 물량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AMD가 협업한 엑시노스 2200도 12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엑시노스 2200은 기존 제품 대비 그래픽 성능이 대폭 개선되어 스냅드래곤을 앞지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사 스마트폰 플래그십에 이어서 중가 라인업까지 엑시노스를 탑재해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가스텔 바작이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소식, 기대감이 나오면서 큰 강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 주가 안정화를 위해서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나오면서 4.5%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바이오니아 벤처 1호 시가총액 1조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자회사 에이스바이옴이 비엔알신 등으로 상용화한 체지방 감소 기능성 유산균이 갱년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오늘 나오고 있고요. 에이스 바이옴 R&D 센터 연구팀이 계속해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BNR 172여군은 골다공증이 있을 때 소변에서 검출되는 수치가 낮아져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 관계자는 또 다른 갱년기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 투여군에 비해서 동등 이상의 높은 효능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국내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니아가 앞으로 유산균 쪽에서 또 비만 억제 효과에 따른 주요 국외 10개국 특허를 등록했다는 부분까지 같이 챙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메타버스와 또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슈가 크게 되었던 알체라가 오늘 미국에서 열린 얼굴 인식대회에서 선전했다는 소식, 두 개 부분에서 국내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오늘 2.44% 상승하면서 5,121억 원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모비스와 5.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식 성능을 위한 딥러닝 DB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또 KT가 인공지능 AI 기반한 신약 개발 회사 신테카 바이오와 손을 잡고 AI 슈퍼컴퓨터 센터를 짓는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신테카 바이오와 KT 컨소시엄이 전략적으로 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신테카 바이오의 AI 슈퍼컴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KT 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담당하고 KT가 주관사로서 안정성을 검토하고 관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KT 컨소시엄이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 설계 및 구축에 관해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 협약 대상이었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KT만의 차별화된 인터넷 데이터 센터 사업 노하우를 활용해서 고객사의 AI 신약 플랫폼 비전 달성에 일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는 소식을 KT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선포한 KT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DX 기술을 선보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장주 가운데 월급으로 꾸준히 매수할 만한 종목에 신테카 바이오가 들어갔었죠.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2분기에 이익이 급증되면서 국내외로 블랙박스 판매 호조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 매출액 526억 원, 영업이익 40억 원, 당기순이익 12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하였습니다. 블랙박스 부문은 고가형 제품의 판매 호조세 지속 및 신제품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하였고요. 해외 매출 쪽에서는 고객사에 대한 공급 제품군 확대와 신규 채널 확보에 따른 매출 증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113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향 블랙박스 공급 확대와 북미 온라인 채널 중심의 매출 증가가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플랫폼 사업 쪽 자회사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모빌리티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타다와 바나풀과 신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도 플랫폼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과 택시 대리운전,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최적화된 플랫폼 공급을 통해서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선다는 부분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의 계속 상승에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덴티움이 금일 또 7% 상승하면서 하반기 성장세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익률을 높은 임플란트 중심의 성장세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반기 해외 시장 실적을 발판 삼아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PER 15배 수준에서 기업 가치 정상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중국 시장의 수혜가 계속 이어진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티움과 바텍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에 목표 주가 상승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YG 엔터테인먼트가 2분기 영업이익 105억 원으로 전년비 277%나 상승했다는 공시가 나왔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836억 원, 순손실은 15억 9,600만 원으로 적자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모트렉스가 반기 영업이익이 11배로 해외에서 AVN 쪽에 흥행을 거두고 있고 전기차 성장이 기대된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개발업체인 모트렉스가 주력 제품의 수출 호조와 자회사 전진건설 쪽에서 로봇 실적 개선 효과에 힘입어서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고점에 다시 도달하는 모습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세계 자동차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도 증가하고 수익성 성장세에 일조했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모트렉스는 PBV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과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 쪽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견기업 최초로 성공적으로 발행한 ESG 채권을 바탕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비즈니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예측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전기 택시 쪽에서도 교통 정보와 날씨를 실시간 전달해서 운전자를 보조하고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하는 등 인포테인먼트 기술이 적용된다는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PNT가 많이 올랐었죠. 계속해서 CIS가 또 좋은 효과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6월 11일 정도에 기차전지 제조장비 공급 계약이 계속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STX 비영업 부지를 또 CIS와 고려전선에 매각한다는 소식, CIS가 또 매입을 한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능성 실리콘 소재 전문 기업인 한국바이오젠이 상반기 영업이익 24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나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모두 크게 늘어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산업과 메디컬 산업에 적용되는 실리콘 코팅, 테이프, 핵심 소재인 여러 제품군 쪽에서 전방 산업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33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래처를 통한 국내 매출이 확대되면서 현재 미국과 유럽, 인도 신규 수출 거래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무용제형 레진 및 OLED 봉지용 PSA 개발 등 반도체 및 철도 산업에 응용되는 고내열, 난연성, 친환경 실리콘계 발포, 탄성 소재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R&D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첨단 산업 시장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도가 확대되고 매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산업 분야는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공장 가동 중단에 문제를 경험하면서 핵심 소재 공급이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됐기 때문에 한국 바이오젠은 높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속에서 시장 재편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 카이노스메드가 금일 KM819 미국 임상 이상 프로토콜을 완성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띠기도 했는데요. 기존에 6,000원까지 갔던 기업의 주가가 현재는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파킨슨병 치료 후보물질 쪽에서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치료제 후보의 미국 임상 이상 프로토콜을 완성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에 FDA 수정안을 제출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9월, 10월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에코 프로비엠이라든지 신성 델타테크,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덕산 네오룩스와 같은 OLED 관련 소재 부품주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